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자신감 높이는 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린 시절에 겉으로는 상당히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자신감에 찬 친구로 보였지만 실제 저의 어떤 내면 무의식은 겁이 많고 소심하고 상처 잘 받고 두려움도 많고 괜히 욕먹으면 어쩌지? 하기 싫어. 그런 심리들이 좀 다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자신감에 차 있을 뿐인데 실제 마음은 항상 두렵고 무서웠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운동선수 생활을 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가 이제 그 시범을 보일 때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무서웠다. 그래서 항상 시합하기 전에 실수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쩌지? 항상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근심걱정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메달이 한번 딱 무너져 버리면 완전히 그 시합을 망쳐버리고 어떻게 해서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 잘 될 정도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멘탈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 자신감,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 항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저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넌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자신감을 가져라. 회사 다닐 때도 너 자신을 좀 더 믿어라는 소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만큼 내가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내 살을 깎아먹다 보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항상 80점, 90점 정도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이 자신감이 좀 부족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한 8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신감을 키우는 법. 자신감이라는 것은 한자로 스스로 자, 믿을 신, 느낄 감, 스스로 믿는다라는 느낌,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믿는다라는 믿음, 신념, 확신,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이제 불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을 이제 바닥을 닫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제가 심리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일단 도망가고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원시 시대부터 그러잖아요. 이 동물이 나오면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냅다 뛰는 거. 물론 이제 살기 위해서 또 동물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공격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보면 도망가는 거죠. 동물의 속성은 위협을 느끼는 순간 도망간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어쨌든 거기에는 위협이 따른다.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따르고 혹시나 안 되면 어쩌지? 괜히 이 말에서 욕 먹으면 어쩌지? 그런 위협이 따르니까 나도 모르게 일단 등을 돌아서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거 못해, 이런 식으로 도망가 버리니까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게 좋다. 결국 그런 거잖아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근데 어찌 보면 안 하고 후회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인생을 긴 관점에서 보다 보면 차라리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하고 후회하는 건 최소한 이거에 대한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쌓인다라는 거죠. 이 노하우 능력이 쌓여서 다음에 무언가를 할 때 자신감이 되고 또 능력 발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했을 때야만이 결과가 실패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 경험에 대한 어떤 선물, 그 노하우, 능력,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일단 이제 회피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회피한 상태에서는
두 번 다시 이거를 또 직면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더 빨리 도망가고, 세 번째는 더 빨리 도망가고, 네 번째는 시작하기 전에 도망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자신감을 키우고 싶으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일단 앞뒤 보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근심 걱정은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렇다라면 되도록 하고 후회하는 편이 좀 더 낫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자신감이 떨어지냐, 자신감이 생기지 않느냐.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러죠. 욕먹을 것 같기 때문에, 실패할 것 같기 때문에, 욕먹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이성에게 고백할 때도 그러잖아요. 괜히 내가 이거 고백했다가 저 사람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퇴짜를 놓으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 공포 때문에 자신감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괜히 실패했다가 내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후회하고, 그렇게 되면 어찌할까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시도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욕먹을 각오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실패해도 괜찮다. 욕먹을 각오를 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저 여성에게 어떤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저 여성이 퇴짜를 놓을 수 있다라는,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각오하면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죠. 아 그래, 너가 나를 퇴짜 놓을 수 있다, 내가 실패할 수 있다, 다른 사람한테 욕 먹을 수 있다, 후회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각오를 가져버리면, 갖고 내가 어떤 거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나는 손해볼 게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게 된다라면 나는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욕먹을 각오로, 책임지는 각오로 하게 된다라면 내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다. 남는 장사다. 그것을 자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차피 손해볼 게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공부도 더 잘할 수도 있고, 성공도 더 잘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도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행복하게 살 확률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2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자꾸 마이너스가 되어버린다. 그 마이너스는 점점 이자가 쌓여가지고 내 인생을 서서히 위축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아마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어떤 겁도 많고 성격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내가 조금만 못해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넌 그래서 안 돼 식으로 저를 학대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거의 20대까지 제 자신을 그렇게 대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비하하고 나를 학대해버리면 자신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건 진리와 같은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조금만 실패하고 못하고 부족하고 했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고 학대해버리면 우리의 심장, 영혼, 무의식은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내 자신에게 너는 뭘 해도 안 돼, 너는 능력이 없어, 그냥 하지도 말라고 내가 명령을 내릴 때 우리의 뇌, 심장, 영혼, 가슴은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요? 그래, 넌 멍청해. 그래, 넌 하지도 마. 어차피 너 해봤자 실패해. 너는 능력 없어. 그냥 도망가 버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무의식이 반응을 준다. 그래서 제가 딱 유일하게 제대로 하나 배웠던 게 이거였어요. 아, 내가 왜 자신감이 없지? 생각보다 내가 잘하는데 왜 나는 조금만 이 못하는 것을 내가 갖고 와서 내 자신을 헤집고 또 헤집어서 나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까라는 이유를 계속 분석해 보니까 결국 나는 끊임없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었다.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을 한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을 한다 한들 결국은 조금만 못해도 나를 비난하기 때문에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 돼버린다. 그래서 즉 자신감이라는 것은 영원히 생길 수가 없다.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그래서 제가 자주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이 쪼개져도 내 자신을 비난하지 말자라고 제 자신한테 말해줬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만 하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난하지 말고 반성만 하자. 이렇게 제 자신한테 믿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비난하는 게 사라지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저도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럼 그 아들에게 첫 번째 엄마는 그냥 죽어버려라. 너는 평생 공부해도 안 돼. 그냥 공부하지 마. 때려쳐.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엄마는 괜찮아. 너 인생 끝난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뿐이야. 야,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도 돼. 괜찮아.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아이는 공부를 아예 포기하게 되지만 두 번째 아이는 다시 열심히 자신감을 갖고 살아간다. 우리가 이거를 익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자신을 대할 때 우리는 거의 대부분 비난하고 학대해버리기 때문에 자신감은 영원히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세 번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말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진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고쳐주면 우리는 다시 두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나를 땅속 깊은 곳에 파묻어서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 번째,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대충 살지 말자. 뭐 엄청나게 집착을 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잘못된 건데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뿌듯해요.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울지 몰라도 이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피와 땀이 있으니까 내 자신을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 두 번 나는 할 수 있다 거울 보고 외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쌓이는 거다. 제가 마음 공부를 10년 이상 공부하면서 하나 느꼈던 거는 와,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고 정직하구나. 때로는 살다 보면 공부를 조금 안 했는데도 운이 좋아가지고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완벽해요.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드러나는 게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삶을 먼저 대충대충 게으르면서 남 탓하고 궁시렁대면서 남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감이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다.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말로 후회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자신감은 그냥 공짜로 오는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게으르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피와 땀을 흘릴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죽지 않는다.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죽나요?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도망가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은 마치 왠지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했는데, 여성에게 고백을 했는데, 여성이 거절하면 왠지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엄청난 자존심이 상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도전도 못하고,
시도도 못하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에 있어서 생각보다 죽지 않는다, 죽을 일은 없다, 당장 누군가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상황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혼자 심리에서 죽을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겁이 나기도 해요. 저도 두려움도 많이 생겨요. 괜히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근심 걱정이 여전히 저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제 자신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아, 영구가, 청명아, 너 이거 실패한다고 해서 이거 못한다고 해서 네 생명 날아가? 네 인생 끝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너가 사라지는 거야? 라고 제 자신한테 물어보면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조금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좀 상처받을 수 있고 살짝 우울할 수도 있고 살짝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조금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뿐이지 내 자신이 사라지거나 죽거나 없어질 일은 1%도 없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자신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싶을 때 그 두려움이 올 때 내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실패한다고 해서 이거 어떤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죽어? 심장이 멎어? 인생이 끝나?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 그렇지 않구나.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언젠가는 우리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 6번째, 뭐 이거는 한때는 뭐 이 부분이 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뭐 어린 시절부터 저는 이제 건강 운동선수 생활을 하니까 항상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거고 또 시골 촌놈으로 살다 보니까 뭐 외모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근데 요즘에 좀 보니까 좀 세월도 달라졌고 사람들 보는 견해도 좀 달라지다 보니까 이 건강하고 이 외모는 아주 중요하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솔직히 이제 건강한 거죠. 이 자신감이라는 이 마음이 행복해지려면 마음도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게 중요한데 이 마음을 감싸고 있는 내 이 몸뚱아리의 건강도 너무 소중하다. 그렇잖아요. 내가 몸의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해서 항상 두통에 시달리고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항상 허리가 아프고 항상 심장이 약하고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도 같이 병들어 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거는 건강관리예요. 몸이 망가지면 다 망가져요. 근데 우리는 매일 술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힐링도 안 하고 휴식도 안 해버리면 건강이 망가지면 당연히 멘탈도 다 같이 망가져 버리게 된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한 건강관리는 자신감과 연결된다. 물론 이 건강이라는 게 막 울퉁불퉁 근육을 만들어서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건강이 아니라 최소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책임,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믿음, 신뢰, 그 또한 결국은 자신감이다. 그 외모라는 것은 뭐 어떤 성형 중독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쁜 모습, 건강, 좋은 모습을 보이라는 게 아니고 내 어떤 그 의복을 어느 정도 꾸며야 된다. 내 얼굴도 그 정도 이제 꾸며야 된다라는 거죠. 내 외모를 좀 더 지저분하게 방치해버리면 당연히 그것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신감이라는 결국은 저는 자신감을 결국은 자기 사랑하고 같은 말로 표현합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 거다. 이 외모에 집착해서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 뭐 명품백을 막 갖고 다니고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 자신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꾸미는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내 자신에게 맞고 내가 좋아하는 옷 정도는 사주면서 남들이 나를 어떤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이 외모 관리는 그래도 필요하다. 뭐 그러잖아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코에 이제 코시험이 이 코털이 이렇게 삐져나오고 그렇게 이발도 하지 않고 더부룩하게 다니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는 눈빛도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내 자신감도 사라질 수 있다. 과하게 자기를 꾸밀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어느 정도 깔끔하게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 정도의 어떤 외모는 꾸며야 되는 거고 건강관리는 필수이다. 배가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자신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7번째,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라.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거를 도전하는데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자신감이다. 근데 나 이거 못해요. 라는 거는 자신감이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성공 경험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성공 경험을 만드는 거. 예전엔 내가 이걸 못했는데 오늘부터 이걸 도전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쉽게 말하면 내가 친구에게 너가 이렇게 말해서 서운하다. 예전에는 괜히 그 말했다가 친구가 나 싫어하지 않을까 해서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야 친구야 너 그렇게 말하니까 나 지금 서운하다. 옛날에는 친구들이 있으면 야 나 이거 먹고 싶어 우리 이거 먹으러 가자 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다들 나를 거절할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은 야 우리 나 오늘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우리 같이 한번 가자 라고 이런 식으로. 예전엔 내가 항상 10시에 일어났는데 7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씩 운동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거를 성공하는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네? 나도 이것도 할 수 있네? 이것도 할 수 있네? 이것도 할 수 있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점점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죠. 즉 어떤 거냐면 작은 성공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성공 경험이 좋냐면 내가 잘 못하는 거.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성공 경험이에요. 사실은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를 잘 못해요. 근데 이거를 해야 돼. 이게 부족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게 되면 나의 단점이 커버가 돼버려요. 나의 단점이 사라져버려요. 장점은 본래 장점대로 이렇게 가는 거고 내가 부족한 단점이 채워지니까 나는 앞, 뒤, 전후, 사방으로 점점 튼튼해지고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긴다. 내가 예전에 잘 못했던 거, 잘 하지 못했던 거, 이 상황이면 내가 항상 이걸 잘 못했는데 하는 것을 성공 경험으로 쌓게 된다라면 여러분은 어딜 가더라도 훨씬 더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착하게 살자. 자신감과 착하게 살자가 무슨 연관이 있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한 10여 년 이상을 최면 명상, 마음 공부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심리치료, 최면치료를 하다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얼마 전에 강의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딱 2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2번째는 인과응보.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대단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엄청나게 행복하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도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유일하게 2개 배웠던 거는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고 지켜줘야 된다. 2번째 인과응보는 어떤 거냐면 항상 세상이든 삶이든 마음이든 이 자연이든 모든 관계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되겠구나. 그래서 왜 착하게 살아야 되냐면 착하게 산 사람들은 최소한 남한테 피해를 안 주잖아요. 그 말은 어떤 거예요? 내가 조금 남한테 피해를 받을지언정 내 자신은 떳떳하다? 아니면 떳떳하지 않다? 떳떳하다라는 거죠. 착하게 살게 되면 최소한 내 자신이 떳떳해요. 당당해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여기에서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은 막 화려한 외모, 돈, 권력 이걸 통해서 생기는 것 같지만 이 자기를 감싸고 있다 이게 없어버리면 그 사람은 자신감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 최소한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가 당당해진다. 근데 남에게 나쁜 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에게 욕을 하고 남의 재산을 훔치고 남을 때리고 이런 사람은 악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심리가 항상 불안해져요. 그러면 그런 나쁜 놈들은 자기 자신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못 믿어요. 자기 자신도 못 믿어요. 자기 자신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고 때리고 이런 나쁜 짓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이 없어요. 내 자신이 없어요. 나쁜 짓을 하니까 점점 인과응보처럼 벌을 받게 되니까 자기도 나쁜 짓을 한지를 최소한 아니까 항상 눈치 봐야 돼요. 무서워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꾀에 넘어가죠. 결국은 인생이 파괴되거나 파멸에 이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살아는 게 뭐 바보 멍청이처럼 남이 때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라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스스로 당당하게 남한테 뭔가 얻어먹으려고 아부하고 눈치 보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남한테 잘 보일 것도 없고 남 눈치 볼 것도 없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게 자신감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 좋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8가지를 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실천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10분씩 자기 암시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신감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꾸준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만이 난 할 수 있어 라고 내가 진심으로 내 자신한테 말해주면 우리의 뇌하고 심장이 그래 너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 같이 가자 나도 널 도와줄게 이렇게 둘이 손잡고 갈 수 있게 된다. 아침에 5분에서 10분씩 어떤 사람은 뭐 교회를 다닌다면 기도를 하셔도 되고 자기 최면을 해도 되고 명상을 해도 되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주문을 한번 걸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을 키우는 여러분만의 방법 뭐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누구야? 넌 실패해도 괜찮아. 일단 그냥 해봐. 너는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또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그런 식으로 내 자신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주면 우리의 이 전체가 그거를 받아들이게 된다. 왜냐하면 그게 좋은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거니까 받아들이게 된다. 여러분만의 자기 암시문 하나 만들어 본다라는 거죠. 나의 오늘 하루는 더 성장할 것이다. 나는 이제는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선물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0일 동안 했던 저만의 자기 암시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이 우주가 나를 본다는 상상을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자신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내 자신에게 자기 최면을 걸어주니까 실제로 훨씬 더 멘탈도 좀 더 강해지고 실제 현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빨리 좀 털어버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한 문장 문구를 만들어서 매일 아침 아니면 저녁 길거리 갈 때도 수시로 내 자신한테 대화를 하듯이 말을 걸어주면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는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바로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차이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마음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정직하니까 충분히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청명이었습니다.